1447년 봄밤 한 왕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복숭아 꽃밭, 구름과 안개가 감싸는 이상향 도원, 그곳은 현실이 아닌 신선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한마디, 이 꿈을 그대가 그려주어야 하겠어. 안평대군의 꿈은 안견의 붓에서 현실이 되었고, 그림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꿈과 믿음 그리고 운명적 이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설의 그림 몽요 도원도를 따라 조선의 가장 낭만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몽요 도원도는 세종 29년인 1447년 조선 초기의 천재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전기 회화의 최고 걸작입니다.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화가 안견에게 설명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현재 일본 댄리 대학에 진품이 있으며 서울 무계원에는 복제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몽유도원도 Painting of the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is a supreme masterpiece of early Joseon painting created in just 3 days in 1447, the 29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by the genius painter Angyeon, based on a dream recounted by Prince Anpyeong. The painting was produced after Prince Anpyeong described a dream in which he wandered through Murungdoon, an idyllic utopia, to the artist Angyeon. The original work is currently housed at Tenny University in Japan, while reproduction can be viewed at 무계원 in 서울. 1447년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도원을 만납니다. 험준한 산길을 지나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복숭아 꽃밭, 구름과 안개가 감싸는 초현실적 풍경이었습니다. 닭도 개도 없는 고요한 마을, 태초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그곳에서 그는 이곳이 정녕 도원동이로다 라며 감탄을 합니다. 이 꿈은 곧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의 붓끝에서 몽요 도원도로 태어납니다. 현실과 이상향을 대비시킨 걸작, 단 3일 만에 완성된 전설의 그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도원에서 본 풍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복숭아 꽃밭, 고요한 마을, 정막 속의 조각배.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꿈을 그대가 그려주어야겠어. 안견은 막막했지만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현실의 야산과 이상향의 암산이 대비되어 있었고, 안평대군의 꿈은 몽요 도원도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의 모습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향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짜기를 헤매다 갑자기 눈앞이 탁 트이며 끝없이 이어진 복숭아 꽃밭을 마주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구름과 안개 속에 흩날리며 세속과 단절된 듯한 고요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닭도 개도 없는 마을, 반쯤 무너진 흙, 섬돌과 텅 빈 집, 그리고 물결 따라 흔들리는 조각배 한 척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시간이 멈춘 듯한 신선의 세계였습니다. 안평대구는 이곳이 정녕 도원동이로다라며 감탄을 했고, 그 순간 꿈속의 도원은 현실의 욕망과 번잡을 벗어난 궁극의 이상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짜기에서 갈 곳을 모르고 헤맬 즈음 갑자기 하늘이 탁 트이는가 싶더니 믿지 못할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복숭아 꽃나무로 모두 농밀한 연분홍 꽃잎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복숭아 꽃밭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았습니다. 고혹적인 아름다움의 자취만 드러낸 채 숨어버린 절정의 배우는 도원이었습니다. 도원은 전설 속에 나오는 서왕모의 정원이었습니다. 몽유 도원도는 조선 전기 산수화 중 화가의 낙관이 명확히 남아있는 안견의 유일한 진작입니다. 안견의 그림뿐만 아니라 당대 명필이었던 안평대군의 글씨, 그리고 김종서,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등 당대 최고 문인 21명의 찬시가 함께 묶여있는 종합 예술품입니다. 보통 두루마리 그림과 달리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왼쪽은 낮고 평탄한 현실 세계를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암괴석과 복사꽃이 가득한 거대한 꿈속 이상 세계가 펼쳐집니다. 꿈속 이야기임에도 그림 안에는 안평대군을 비롯한 그 어떤 인물도 전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3년 기후정난, 권력의 칼날은 안평대군을 베었고 그는 강화도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견은 후원자를 잃고 역사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몽유 도원도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이자 꿈과 현실이 교차한 찰나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 다른 한 사람의 붓, 그리고 역사가 갈라놓은 두 운명. 하지만 그들의 이별 뒤에 또 몽유 도원도는 살아남아 믿음이 만든 기적을 증언합니다. 이 만남은 서로의 세계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꿈을 통해 이상을 보았고, 안견은 붓을 통해 그 이상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안견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찰나였지만 이별 이후에도 그림은 남아 두 사람의 믿음과 열망을 증언합니다. 몽유 도원도는 꿈꾸는 자와 그 꿈을 그려낸 자의 영원한 대화였습니다. 한 왕자의 꿈은 복숭아 꽃밭 속에서 시작되었고 한 화가의 붓끝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칼날은 두 사람을 갈라 놓았고 남은 것은 단 한 점의 그림뿐이었습니다. 몽유 도원도는 사라진 이상형을 붙잡은 기록, 그리고 믿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그림은 꿈꾸는 자와 그 꿈을 그려낸 자의 영원한 대화이자 역사가 빼앗아간 낭만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끝내 이별은 했지만 그림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이것이 정령 도원인 서왕모의 정원이로다.